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학년 2학기 사회 1단원 옛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고조선의 건국과 발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이후에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 이전의 시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모두 석기 시대입니다. 돌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구석기 시대에는 돌을 깨거나 쪼개서 사용했다고 해서 뗀석기라고 하고요. 신석기 시대에는 돌을 갈아서 사용했다고 해서 간석기라고 부릅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도구로 사용했으니까 석기 시대에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단단하고 튼튼한 도구나 무기를 만들 수 있었겠죠. 강력해진 청동기 무기를 바탕으로 주변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역사 속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단군 신화라고 해서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으면서 버티면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뭐 해서 뭐 이런 이야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건국 이야기를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믿기 어렵죠.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보다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웅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때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함께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 바람, 비,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람, 비, 구름이라는 것은 날씨와 관련이 있죠. 네, 날씨는 농사 짓는 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함께 내려왔다는 것은 이 당시의 고조선 사회가 농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와 곰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호랑이와 곰을 숭배하는 부족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곰을 믿는 부족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환웅 부족과 함께 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곰 부족만이 환웅 부족과 연합해서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웅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당군안검은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군안검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니까 고조선의 건국은 정당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국된 고조선에는 팔조법이라고 해서 8개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개만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재산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것, 내 것이 구분이 있어야지 보상의 의미로 곡식을 갚는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개인의 재산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데려다 노비로 삼으며 죄를 면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비로 삼는다는 것은 노비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면 당시 사회에 신분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전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화폐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주변을 정복하면서 성장해 갔습니다. 이 시기에 고조선의 영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조선 사람들이 사용했던 유물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물건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자, 먼저 미송리식 토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송리식 토기는 의주 미송리라는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해서 미송리식 토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미송리식 토기 양쪽에는 손잡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파형 동검이에요. 비파형 동검은 중국 악기인 비파를 닮은 청동으로 만든 검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앞서 팔조법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조선에서는 신분제도가 있었죠. 고조선에서는 지배층이 죽으면 무덤을 탁자식 고인돌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만주와 북한 지역이 고조선의 문화범위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조선의 건국과 발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